북한 체제가 튼실하게 조직력이 잘 갖춰져 있다면 굳이 제일 하바닥에 있는 인민반장까지 평양에 불러들일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만큼 이 사상성의 약화가 오히려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하나의 반증일 것 같고요. 또 인민반장 그 여성들을 지금 불러다 놓고 격려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더 고취시킴으로써 지금 북한에서 가장 흔들리고 있는 장마당 세대들의 교육이라든지 사상 통제라든지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싱크대에서 물을 사용하는 것. 우리 너무 일상이잖아요. 이런 것조차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충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북한 여성의 삶이 얼마나 열악했을까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김정은이 전국의 인민반장들을 불러 모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북한에서 인민반이라는 것은 가장 하부에 있는 이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민반장들을 지금 평양에 불러다가 인민반장 열성자 대회를 개최를 한 겁니다. 자, 이 북한에서 조직력을 강화하고 또는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인민반장을 통제하는 것만큼 가장 효과적인 게 있을까요? 인민반장,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인민반원들에 대한 감시를 하는 거죠. 또 하나 역할이 인민반이라는 것은 국가에 뭔가를 계속 바쳐야 됩니다. 상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어떤 건설을 한다 그러면 인민반에서 그걸 또 각출을 해서 당국에 바쳐야 됩니다. 그런 역할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민반장이 가장 핵심이겠죠. 이 인민반장들을 지금 평양에 불러다가 김정은이 축하하고 격려하고 막 이렇게 사상성을 이제 독려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북한 체제가 지금 만약에 아래에서부터 튼실하게 조직력이 잘 갖춰져 있다면 굳이 이 제일 하바닥에 있는 인민반장까지 김정은이 평양에 불러들일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만큼 이 사상성의 약화가 지금 오히려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하나의 반증일 것 같고요. 또 인민반장의 대부분은 여성들입니다. 북한에서는 어머니가 투철한 공산주의자라야 자녀를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민반장 그 여성들을 지금 불러다 놓고 격려하고 이런 어떤 공산주의 사상을 더 고취시킴으로써 지금 북한에서 가장 흔들리고 있는 이 MZ 세대, 장마당 세대들의 교육이라든지 사상 통제라든지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효과를 김정은은 노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 여성으로 사는 삶은 어떤가요? 북한 노래 중에 여성은 꽃이라네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에 보면 여성은 꽃이라네, 뭐 나라의 꽃이라네, 그대가 없으면 생활의 한 자락이 비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존재를 굉장히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뭐 남녀 평등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뭐 국제 부녀절, 또 어머니의 날 뭐 이렇게 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여성들의 실제 삶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제가 이 중국에서 만났던 북한 주민이 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그러면 북한 주민이 불쌍하겠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왜요?" 그랬더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북한 주민이 아니고 북한 여성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이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라고 표현을 하니까 국가의 어떤 일도 여성이 해야 되는 거고 가정 경제도 책임져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거, 북한에서는 이 뭐 성착취, 성폭력, 성희롱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게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성착취 또 이 가정 경제가 뭐 어려워지게 되면 또 거기에서 비롯되는 어떤 가정 폭력, 한마디로 여성의 인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이 여성의 삶이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니, 한 여성에게 "너 조선노동 당을 위해서 일해야 돼. 뭐 뭐라도 바쳐야 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여성이 또 가정 경제도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 장마당에 나가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북한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경제 책임져야 되죠. 또 뭐 북한 당국에서 각출하는 게 있으면은 그걸 또 내야 되는 것도 여성이죠. 뭐 한겨울에 거름 전투라고 이 북한에서는 비료가 부족하니까 인분을 밭에 갖다 뿌려야 됩니다. 이 작업 한국에서는 사실 그냥 뭐 농기계가 하거나 농기계를 사용하면 금방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적이 없으니까 여성이 일일이 그거를 썰매 같은 데다가 똥을 실어서 밭에 갖다 뿌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정말 사람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모든 작업들이 여성의 몫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공산주의형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대체 역할이 몇 개예요, 여성이. 그래서 저는 북한 주민들이 정말 불쌍하지만 더 나아가서 북한 여성의 삶은 더 열악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탈북민 분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큰 차이를 느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탈북민들이 특히 이제 여성 가운데 한국에 지금 입국한 탈북민 수가 3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중에 70%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중요한데요. 이 70% 여성 가운데 다시 7, 80%는 중국에서 생활을 하다 온 여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중국에서 생활을 했다라는 거는 인신매매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정말 중국에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결혼으로 이주를 한 게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했고 거기에서 뭐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과 중국인과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사람들은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 어려웠냐, 뭐 경제적으로 뭐 어려웠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반강제적인 어떤 이 결혼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거기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사실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 중국에서 살다가 온 여성은 그나마 덜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직행으로 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곧바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탈북을 해서 곧바로 중국을 지나서 이 한국에 들어온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는 뭐 한국에 대한 정보가 또 없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가장 놀라는 것이 싱크대에서 물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들 그게 신기합니까? 우린 너무 일상이잖아요. 하지만 이 수도꼭지를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 뜨거운 물, 오른쪽으로 돌리면 찬물 이런 것조차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충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북한 주민들의 삶, 특히나 북한 여성의 삶이 얼마나 열악했을까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여성으로서 권리가 있다라는 거. 우린 그거를 인권의 개념에서 여성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도 여성권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인권에 분명히 여성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북한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내가 여성권을 누린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내가 인식된다라는 그 자체에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이 인권의 개념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현실입니다. 북한에 퍼져 있는 한국에 대한 잘못된 소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은 이제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북한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양강도 해산이라든지 또 신의주 뭐 이런 지역들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죠. 하지만 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탈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한국이 잘 산다는 것도 알아요. 자유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탈북을 결심하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큰 게 '내가 한국에 가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일단 의문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북한 내부에서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가게 되면 우리로 말하면 북한에서 이제 보위부인데 우리는 국정원 정도 되겠죠. 국정원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모든 정보를 다 빼낸 다음에 뭐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이제 정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 탈북을 결행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또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다거나 이런 것조차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외부 정보가 유입되면서 그러한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실제 체험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정말 이게 사실일까? 이런 의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의 증언들이나 또 탈북민들의 가족들이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의 소식들을 북한에 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자유가 있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랑 실제 탈북민이 한국에 와서 내가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정말 좋다. 그리고 북한에 있을 때 뭐 국정원 가면 정보 빼고 다 죽이고 심지어는 복숭아뼈 밑에다가 무슨 칩을 넣어서 뭐 그게 뭐 정보를 다 빼가고 이런 이제 소문들이 있었는데 탈북민이 와서 직접 생활한 거를 그대로 가족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전달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보의 확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당선에 대한 김정은의 현재 속내는 어떨까요?
이 한반도 문제는 사실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죠. 국제 정세와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반도 문제의 가장 핵심은 지금 2기 트럼프 행정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김정은의 속내는 과연 어떨까요? 이 트럼프와 한번 만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트럼프는 지금 계속해서 뭐 이 대선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김정은과 친분을 가시하면서 마치 자기가 이 집권하게 되면 김정은과 뭐 정상회담을 다시 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은 과연 여기에 응할까요? 저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 또는 더 나아가서 국제 정세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러우 전쟁입니다. 북한이 유일하게 지금 중국까지도 배제하면서 이 힘을 얻고 있는 곳은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과연 김정은은 지금 이 러시아로부터 모든 경제적인 지원, 심지어는 자기들의 이 전투병 패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 긴밀한 관계 속에서 갑자기 뭐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자 간의 어떤 적당한 줄타기를 한다? 저는 그 정도까지 가기에는 북한 상황이 지금 너무 절박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뭐 김정은은 다른 수순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지금 이 전쟁 중에는 김정은은 오로지 러시아에 대한 것에 목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김정은의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전투병 보내고 나서 자기가 굉장히 우쭐하게 러시아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원하는 거는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김정은 정권이 자신이 유지하기 위해서 이 통치 자금을 받아야 되는 건데, 거기에 북한 군인을 지금 팔아먹은 거잖아요. 얼마나 이 비열하고 천인공노할 일입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김정은의 또 다른 수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전쟁 상황에서는 미국은 일단 배제를 시켜내야 되는 현실일 것 같고요. 또 하나, 김정은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한국은 제1의 주적으로 적대국으로 간주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동포 동족이라는 단어도 쓰지 말라. 완전히 대한민국과 지금 별개의 국가라고 자신들이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미 동맹은 더욱더 친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 김정은이 뭐 한국과 미국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면서 미국과 협상하고 또 정상회담 트럼프하고 하고 이렇게 가기에는 지금의 북한 상황으로서는 그 정도로 여유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변수에 한국 내부 정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 전국인데, 향후에 어떤 정권이 대한민국에 들어설지에 따라서 김정은의 행보는 또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에 굉장히 친북적인 입장을 취하는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면 이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뭐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 과거에 했던 문재인 정권에 했던 이 북미 간의 협상과 또 그 가운데서 한국의 중개 역할, 뭐 이런 어떤 이 스탠스가 이러한 모양새가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북한이 트럼프와 협상하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미국 우선주의지 않습니까? 지금은 미국 내부 문제 또는 뭐 경제나 뭐 관세 이런 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조금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뭐 북미 간의 정상회담 여기까지는 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체제는 언제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시나요? 북한 체제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저는 오늘이라도 당장 북한 체제가 종식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북한 정권은 세계 최악의 독재 국가입니다.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독재 국가라고도 사실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독재 집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세계 어디에 3대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도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어디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세계 어느 곳에 저렇게 인민들을 말살하고 경제적으로 먹는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곳에서 개혁개방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자신들만의 그 철권 통치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북한 체제의 종식, 저는 북한 내부에서 북한 주민들의 힘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전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쟁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개념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주고 그 주민들의 결속력을 키워낼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북한 주민들은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것이 저는 북한 체제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의 이 실상을 알려야 됩니다. 뭐 조용한 외교라고 또 예전에는 표현했었는데, 아니 조용한 외교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이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제사회의 많은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서 이걸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실제 지난 리일규 쿠바 참사가 증언했지 않습니까?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고민하라는 외교 문건까지 있었다라는 게 밝혀졌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작은 외침, 가녀린 외침이지만 저는 그게 북한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고 북한 체제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야간에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근에 이 북한에서 열병식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살립집 중공식도 야간에 개최를 합니다. 야간에 한다라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게 있겠죠. 바로 조명입니다. 뭐 심지어는 대규모 드론이라든지 또 대형 건물에 이 화려한 장식, 조명 장식을 통해서 마치 축제를 즐기는 듯한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북한에서 하나의 고도화된 이미지 연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어떤 하나의 행사를 이 김정은의 성과를 부각시키는 그런 축제의 장으로 또 북한 인민들에게 굉장히 번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드라마나 노래가 아직 북한에서 인기를 얻고 있나요? 북한 내부에 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뭐 한국에서 종영된 지 일주일 만에 북한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밀수를 통해서 북한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알판이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DVD가 이제 들어갔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파일 형식으로 뭐 마이크로 SD 카드나 USB 같은 걸 들어보내면 되는 거니까요. 또 그게 북중 국경에서 아무리 국경을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되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북한 내부에서.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확산이 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외부 정보를 지금 인지하고 있고,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뭐 심지어는 야 정말 남한이 잘 사네? 뭐 북한 당국은 계속 그렇게 강제 교육시켰잖아요. 남조선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고 거지 노숙자 많은 곳이다. 우리가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교육을 했는데 어느 날 드라마를 보니까 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잘 산다라는 것을 인지했으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콘텐츠까지 우리가 이제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정도를 보고 여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아주 엄청난 북한 변화의 핵심적인 기제가 될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기를 넘어서는 또 다른 방식의 북한 주민을 깨울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방식들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튜브 정말 중요하겠죠. 북한이 지금 저희처럼 실시간으로 이 유튜브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 자체를 뭐 녹화해서 이러한 파일들이 북한에 들어간다면 전혀 다른 방식의 정보를 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조회수, 구독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북한 관련 콘텐츠가 북한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북한 탈북민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북한에서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것을 김정은이 만들었습니다. 장마당 세대들이 워낙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니까 이 법을 통해서, 이 법의 핵심이 뭡니까?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최고 사형까지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 내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이 자제되어야 되잖아요. 안 봐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본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한 번 빠진 남한 드라마로부터는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거는 재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어떤 드라마를 볼 때 우리가 매일 같이 하는 일일 드라마도 있지만 주말 드라마 있잖아요. 왜 주말 드라마 합니까? 다음 편을 기다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도 남한의 드라마를 보면서 그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 다음 내용의 어떤 재미라든지 전개를 보는 거지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까지 북한 당국으로부터 교육받아왔던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형까지 시킨다는 이러한 법령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처형까지 시킴에도 불구하고 이 남한 영화나 드라마의 확산을 북한 당국이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 장마당 세대의 사상의 약화, 그리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의 쇠퇴,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북한 사회 전역을 흔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점에서 북한 정권의 종식이 결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한국의 상황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생각을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콘텐츠들을 잘 보내서 그들의 생각들을 깨워낼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으로 좀 혼란스럽고, 뭐 러시아 전쟁 상황, 또 트럼프 행정부에 따른 국제 정세의 변화, 여러 가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우리 문제라는 겁니다. 나의 문제라는 거죠. 저 북녘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같이 누려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 주민들 또는 북한을 그냥 제3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이 북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북한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